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인 오마카세 김프로와 함께 코인 시장 한번 볼게요. 자, 뭐 코인 시장은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미는 없지만 지금 탄탄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잘 사놓으시면 나중에 좀 수익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계시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시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 이번 시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4종 세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 워낙 이제 안 해주셔갖고, 저도 흥이 안 납니다. 흥이 안 나고, 그래갖고, 종목도 안 드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요즘 참 종목을 참 드리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서 괜히 여러분들이 개미 털리고 막 이럴까봐, 일단은 좀 관망을 하고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이미 코인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냥 비트랑 이더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이제 알트들을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알트들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도 좀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이랑 모레, 내일은 이제 졸츠, 이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좀 방향성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방향성. 사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번에 이제 B컷이 나올 것인가, 스몰컷이 나올 것인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일단은 스몰컷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내일 내일 모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갖고 좀 위기감을 준다라고 하면 B컷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B컷은 충격적인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B컷을 단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고용 지표에 있어갖고 약간 쇼크가 나와주게 되면 B컷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미국 금리는 4.5%고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야 돼요. 일단은 내려야 됩니다. 미국만 지금 4%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계속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파월은 계속 이런저런 명분을 하면서 질질질질 끌고 오다가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망세가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에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두 개를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두 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이슈들도 여러 개가 이제 보여갖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었는지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져와 봤어요. 코인베이스가 뭘 출시를 했다랍니다. 뭘 출시를 했냐? 빅테크 기업들 마그니피션트 세븐이랑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합친 한 바구니에 묶은 선물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나스닥 기술주가 오르면 지수도 오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지수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빅테크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그리고 이런 이제 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그냥 한 바구니에 묶어 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산 운용사들도 고객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려면 성과를 내야 되고, 결국에는 기관들의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상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크주도 투자를 하고 싶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두 자산의 움직임을 비교하거나 혹은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도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코인을 직접 사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성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관들이 이런 이제 상품들을 만들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이더리움 이런 선물 옵션 시장에 있어갖고 거래량이랑 유동성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호재죠. 호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런 중요한 이슈를 하나 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이언트 포스트 offer spot bitcoin and ethereum trading 해갖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SEC랑 CFTC가 이번에 스테이트먼트를 냈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등록된 거래소 NISE 그리고 나스닥, CBOE 그리고 CME to offer spot Bitcoin, Ethereum trad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SEC랑 CFTC가 이런 NISE라든지 등록된 거래소,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CBOE 혹은 CME 거래소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현물 거래를 다룰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을 주식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번 이제 성명을 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아예 막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규제 틀 안에서는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사실. 즉, 앞으로 이제 뉴욕 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나스닥 같은 이런 전통 금융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현물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BTC를 살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래소에는 그 이런 안전한 그런 기관들의 자금들, 그런 유동성이 모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 또한 좀 투명하게 형성이 될 것이고 기관들의 진입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뭐 당장에 뭐 진행한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 협의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시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사례 모두 이 코인 시장이 기존의 금융 시장과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뭐 커다란 뭐 가격 점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기관들의 참여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포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의 어떤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2개 가져와 봤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 현물 거래량이 비트코인 사상 첫 추월을 했다라는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단기적으로 힘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같이 갑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되게 데이터가 뭐 좋다고 해서 물론 저는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아하고 비트코인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형님을 제치고 이더리움이 뭐 이렇게 추월을 했다고 해서 뭐 이더리움이 앞으로 뭐 더 좋은 코인이다.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동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약간 성격이 좀 다를 뿐이지. 가치 저장의 어떤 수단으로서는 비트코인이 유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약간 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플랫폼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성장성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성이란지 이런 부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뭐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일단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2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1차 관문 돌파했어요. 여기서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위에 또 관문이 하나 더 있거든. 여기서 여기를 좀 안착을 해줘야 되고,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또 추세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불 플래그 패턴이 나와 주는지 안 주는지.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여기까지 좀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ABC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A, B, 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딱 추세가 요런 추세를 이 추세 트렌드가 강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완전히 이제 돌파하고 불 플래그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까지도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비트가 여기서 한번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해주고 올라가겠죠. 이런 그림으로 이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한번 뭐 쌍바닥 구간을 좀 잡아주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갈 것인지 그 차이예요. 그게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뭐 급하게 매매할 건 없지만 일단은 여기서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받는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ABC가 나오는 구간,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 두 개 정도만 시나리오 딱 열어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알트 시총 차트 단단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알트 시총 차트도 견조하게 흘러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가고 약간 이 추세를 돌파해 주려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 알트 코인들도 지금 매매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뭐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놓져야 된다는 소리 있잖아요. 물이 이제 들어올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들어올 때는 제가 달라 하지 않아도 제가 여기 종목을 그냥 아주 그냥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좀 찝어다. 제가 뭐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까? 저런 말들은 진짜 너무 섭합니다, 섭해. 제가 추천 코인들 쭉 올려보시면 많이 드렸어요, 진짜. 많이 드렸고, 가이드 해드렸고, 뭐, 텔레그램 뿐이겠습니까? 텔레그램 이외에도 제가 카페에도 이런 식으로 몇 개나 추천드렸는데, 뭐, 물론, 뭐, 전부 다, 뭐, 다 수익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드려갖고, 지난 이제 6월 달, 7월 달, 8월 달, 8월 달에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차트 설명드리고 여기서 강력한 지지라인 형성 시나리오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이렇게 다 해드렸는데 그죠? 좀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좀 그런 혜택을 못 드렸다라는 부분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좀 기다려 보세요. 알트 불장을 앞두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에테나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 드렸던 코인이잖아요. 그죠? 지금 에테나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뭐냐 여기서 한번 요 추세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잖아요. 에테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고. 강력 홀딩입니다. 강력 홀딩. 그죠? 에테나 같은 애들.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지금 올라갈 애들 좀 눈에 보여요. 사야라 이 친구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그동안 여기서 박스권 행보 잘 쳤거든. 얘도 한 번은 나올 것 같고. 메이플 파이낸스 너무 좋죠. 메이플 파이낸스. 뭐 이런 애들 그냥 분할 매수 접근하면 뭐 지금 에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N자형 파동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저는 100만 원까지 보는 친구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제가 또 텔레그램 추천드렸지. 이거는 100만 원 이상 노려보시라고. 여기서 1차 매도 시켜드렸고 나머지는 100만 원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비트코인 캐시 매수가 52만 7천 원, 52만 원. 다 드렸다라는 거지. 요즘에 좀 안 드렸을 뿐이고. 그리고 뭐 수익 관련 코인 뒷부분 조금 아직 이제는 좀 반등을 줄 때가 됐는데 얘는 딱 여기까지만 딱 단기로 노려보시는 거. 아발란체도 차트 좋네요. 아발란체도. 이런 애들 뭐 사시면 되죠. 뭐.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 평선 딱 열어두시고 여기까지 분할 매수. 아발란치. 사인? 아직까지는 여기를 강력하게 좀 소화하고 올라간 친구들을 봐야 돼요. 그런 애들이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와요. 뭐 비트코인 캐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아발란체도 지금 소화했잖아요. 여기 이 구간 소화하고 다시 리테스트 주고 돌파, 리테스트. 지금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 이런 애들 좀 건드리기 좀 뭐하고. 크로노스가 시야로 지금 트럼프 미디어 쪽에서 챙겨보고 있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타점을 잡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얘도 나중에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618에서 786 구간이 오게 되면 저는 여기서 좀 매수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노스 같은 경우 여기 딱 오게 되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추천을 또 자주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수익을 보신 분들도 꽤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뭐 말씀해 주신 말고요. 비트 같은 경우 하여튼 그런 이제 방향성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홀더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역시 뭐 견조하게 흘러가지고 있고 지금 5일선 구간에서 공방을 좀 벌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좀 약보합권으로 5일선 구간에서 살짝 이탈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다시 한번 5일선 말아 올려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좀 견조한 흐름이에요. 견조한 흐름이고 200 EMA 구간에서 강력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디를 좀 돌파가 나와야 되냐? 여기 구간에서 좀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구간.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인데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만약에 좀 비트가 빠지게 되면 여기서 트리플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반등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으로 요 타점이 저는 괜찮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이더리움도 역시 지금 ETF 빵빵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최근 그 ETF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좀 잘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잘 매집을 하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조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지만 핸들링 단기 차익 물량들 이렇게 되면 다시 얘네가 요만큼 들어왔는데 조금 차익 실현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오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빠지는 구간이 기회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고 이더리움은 좀 중장기 이더리움 역시 중장기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지금 뭐 다시 한번 숨고르기 이후에 30만 원을 다시 재돌파 할 것 같다.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요렇게 좀 요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너무 좀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텔레그램 여기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아끼고 있는 코인 한 종목 좀 하반기에 갈 것 같아요. 하반기에 갈 친구인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퍼지 펭귄, 제2의 버처 프로토콜, 제2의 봉크가 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쌀 때 좀 매집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고 해당 코인 역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필승카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폭등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드디어 올라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소중한 정보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히든 코인 받아가세요.
그럼 대폭등이 나오는 코인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2023년도, 2024년도 대폭등이 나왔던 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해에 한 번 갔던, 이렇게 크게 갔던 친구들은 항상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러티브라는 것은 하나의 뭐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2023년도의 내러티브는 솔라나랑 솔라나 밈이었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해봤을 때 솔라나 덱스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요때 이제 봉크라는 코인이 솔라나와 밈이라는 이런 테마로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7,300%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 어떤 코인? 버추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23,000%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어떤 테마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까? AI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시장에 딱 들어오면서 AI 에이전트랑 더불어 갖고 민까지 여기서 가세를 하면서 격테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버추어 프로토콜이 23,000%, 브렛이라는 코인이 14,000% 올라갔다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코인들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메이저 코인들 보이십니까? 없죠? 메이저 코인들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그 해에 올랐던 코인, 그 다음 연속해서 탑 게이너에 올라간 사례가 없다. 결국엔 뭐예요? 한 번 갔던 친구들은 안 간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2025년도 코인은 어디서 봐야 될까? 일단 이 코인들 다 배제해야 되겠죠. 그죠? 2025년도의 내러티브는 과연 무엇일까?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오고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 재단, RWA, 리얼 월드 에셋, 디파이, 이더리움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2025년은 무조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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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2025년도를 주도할, 하반기를 주도할 땡땡땡땡 관련 코인입니다. 2025년 대시세 임박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세 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렇게 수렴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락이라든지 JP 모건 쪽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내러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입질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셔갖고 올해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히든코인은 꼭 신청을 통해서만 이제 받고 있고요. 신청을 받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청을 주신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신청 방법은 하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정말 이 히든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신경 써서 타점을 가지고 와봤으니까 해당 종목 꼭 잡으셔갖고 올해 2025년 불장에서 꼭 수익을 크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불장의 시작도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대박이 나셔야 됩니다. 자, 하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